네,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4일 1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지난 1년의 모든 삶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쓰는 복된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성경 공부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부활주일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활절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우리 LA 지역에 이제 실내에 50%까지 정원의 50% 그리고 맥시멈 200명까지는 실내 모임이 허용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전처럼 인원 제한이 없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하시고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공감 능력 2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7가지에 관련해서 우리 이론적인 면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책 나머지 8부분은 우리 공감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정직, honest. 우리가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The honest is the best policy.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은 나와 상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챕터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글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부활절에 소개한 글입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했는데요. 우리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소설가 또 작가이신 칼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세상 곳곳을 다니며 친절이나 무관심 혹은 적대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거미줄을 흔드는 행위다. 내가 선의나 악의로 만진 삶은 또 다른 삶을 흔들고 그 삶은 또 다른 이의 삶을 건드려 흔들 것이다. 어디서 멈추며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때까지 이 흔들림은 계속해서 번져나갈 것이다. 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것은 끊임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삶의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거짓말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도스토예프스키는 좋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진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블레임하고 그런 인간의 속성이 그 에덴 동산에부터 드러났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아라 맥콜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은 공감의 생명선이자 산소이며 호흡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서로 아름다운 공감을 이루면서 살려면 이런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먼저 정직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결코 깊은 인간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타인에게 솔직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시아라 맥콜린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일찍이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know thyself.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단 두 글자입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정말 인류 역사의 모든 시공간을 꿰뚫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좋은 예를 내가 들고 있는데 어느 티벳의 존경받는 지도자에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거절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당신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전에 당신들이 관계를 맺었던 모든 스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설왕설래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까지 우리가 스승들로부터 많은 배운 것이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냐라고 하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워낙 유명한 이 도인이고 또 이분에게 꼭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승을 먼저의 스승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그러면 모두 찾아와라. 첫 수업을 하겠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음 날에
수업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절대로 나는 전 스승과 전에 계셨던 스승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고 한 사람만 제자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인연을 끊겠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결국 당신들은 또 이권을 찾아서 언젠가 나도 버리고 내 가르침도 버릴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마지막까지 먼저 스승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도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내 스승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나도 자네의 스승이 되어주겠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누구의 스승도 될 수 없고 누구의 진정한 제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라믹 콜리 박사는 이런 심리학 박사 과정에서 이 감수성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숙제를 냈다 그래요.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성장해 오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을 한번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자라고 이런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라믹 콜리 박사가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럼 진지하게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들으실 때 세라믹 콜리 박사가 이렇게 세 가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커오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열정은 언제나 감탄스럽고 존경스럽지만은 너무나 지나치게 예민하고 성급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성격을 꼬집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는 나에게 대해서 너무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중압감이 돼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다 이야기를 했느냐? 예,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세라믹 콜리에게 세라믹 콜리가 어렸을 때 아서라고 불렸는데 아서 너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너는 내 성격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이미 50이 넘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50년 동안 굳어진 내 성격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자기의 성격을 이제 와서 바꾸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젠가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서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 큰 감동이었다 그래요. 아서, 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위기에 잘 대처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라미 컬리 박사는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아들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도록 조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다고. 나중에 이제 깊이 그것이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감이 말하는 정직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공감이 정의하는 정직이 뭐냐? 그 empathy's definition of honest. 공감이 말하는 그 honest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공감이 정의하는 정직은 자신을 명확하게 보고 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배려 있게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 공감을 위한 정직이라는 것은 우선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서로 세심하고 배려 있게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공감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화창한 여름날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아마 아침에 갈 때 13살짜리 아들에게 집안에 잔디 좀 깎으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전혀 깎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잔디를 깎지 않았구나. 그렇지?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기가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예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죠. 자, 한 가지는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지. 너는 항상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문제야. 이렇게 게을러서야 이 험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래가지고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하겠어. 하면서 이제 아이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는 아버지는 아이가 걱정돼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아이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 나는 언제나 일을 미루는 게으른 맹이야. 뭐 어차피 게으른 맹인데 내일 하면 어떻고 모레 하면 어때 하면서 이제 기가 꺾여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공감적인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잔디가 깎이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 오늘 잔디를 깎지 않았더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 좀 바빴어요. 그래, 뭘 하는데 그렇게 바빴지? 아빠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묻습니다. 예, 책도 읽고 TV도 보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바쁜 하루는 하루였구나. 그럼 내일은 깎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제 감정을 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만 저녁 먹을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있으니까 지금 할게요. 하고서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준 거를 알고 밖에 나갔다 잔디를 싹 깎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공감에서 비롯된 정직은 항상 타인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예우하는 관계에 큰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과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우리 교우 간에 우리 또 직장 상사 간에 뭔가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먼저 감정부터 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투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정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표현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잔디를 깎지 않은 것 그대로 지적하고 너는 항상 그래, 너는 항상 게을러 하고 잔혹하게 그의 정직한 말로 정직하긴 한 거죠. 분명히 옳은 거죠.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만 잔혹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큰 부끄러움과 상처를 갖다 주게 되고 관계는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존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존중과 공감은 모두 상대를 배려하는 정직함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대화, 정직한 관심, 정직한 경청, 그리고 변화를 향한 정직한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고유한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감은 어떻게 정직으로 인도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정확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accuracy.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나쁜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정확하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심리학자들이 제공하는 공감의 정확도의 기본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 정확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의 소통과 타인의 성격, 특징, 가치관, 견해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편견이 없는 정확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상호 간의 선입관과 편견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편견을 없앤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상대는 상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불행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긍정적 의도로 하는 행동을 잘못 해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아무리 상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와도 그거를 곡해하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만일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정확한 표현을
항상 오해하고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없이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하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공감의 정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지만 때로는 관계가 장기화되면서 자기 만족과 익숙함에 빠져서 공감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순간의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읽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가 약화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공감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려면 진실을 해야 된다. 진실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호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나의 바운다리를 설정해 놓고 또 상대방의 그 입장도 고려해 놓고 우리가 뭐 100% 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큰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정직을 연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건설적인 솔직함과 파괴적인 솔직함의 차이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truth telling. 여기서 destructive truth telling.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진실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감적 정직함은 무엇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쌓아 올릴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상대방을 이렇게 내 발 밑에 짓밟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게 사실이냐 이걸 먼저 따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진실이야? 진실을 따진다고 하면서 관계는 다 깨집니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 진정한 공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상대를 세워주고 그럼으로써 상대와 나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상대를 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짓누르려고 한다든지 상대방보다 내가 똑똑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숨은 의도가 있이 어떤 진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을 연습하려면 첫 번째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공감적 정직 속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정직의 이름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단죄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빼앗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이는 공감이 동기를 부여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항상 나는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이 100%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결국 우리 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를 알지요? 근데 나눠놓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 무엇이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따지기만 한다 그러면 참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죠.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공동체도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나? 나는 이 말을 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나? 이것을 꼭 생각하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을 이용하여 한계를 설정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Use honest set limit.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운다리를, 이 한계, 이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vice versa라고 해서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실예를 드는데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급한 전화라고 뭐 이거 빨리 받아야 된다고 이제 세크레터리가 얘기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늘 이렇게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너무나 상처를 입힌 사람이 급히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지금 내가 상담 중이고 중요한 상담 중이라도 I don't care. 내 일 먼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강요를 하니까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그 상담가 앞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상담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다니요. 이렇게 놀라서 시아라 미콜리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께서 이 사람은 나에게 평소에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끊어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묻더랍니다. 누군가 내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려도 되나요? 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문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속여왔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많은 학대를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끝없이 자기를 얼르고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이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자기의 이 남편과의 이 어뷰즈 당하는 그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의 범주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각으로 감정을 가라앉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막 이게 폭발이 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앞뒤 전후 또 이 앞으로 이것을 감정을 폭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정을 진정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잘 못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참 자기 감정, 자기 부인에게만은 특히 남에게 친절해도 자기 부인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자기 가족에게만 철저히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있는 남에게는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끌어오를 때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으면 결코 공감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함양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얄팍한 위장수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을 내가 비난해 오고 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에이, 딴 데 가면 새롭게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까 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친구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늘 이런 문제를 반복한다면 이제는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매일 빼놓지 않고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What am I hiding?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네. 우선 자기 안에 숨겨진 장소가 있는지 살피고 그런 다음에 타인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감춰진 것이 없는가? 내가 뭔가 숨기고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할까? 그러면 내가 솔직하다면 그 솔직한 정직함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감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정직한 나와 정직하게 대면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안전을 먼저 확보해라 라고 말합니다. 공감, 안전, 정직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안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느끼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솔직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참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답변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함을 요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발자씩 한 발자씩 우리는 진정한 공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실수했을 때도 솔직하게 사과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감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정직과는 조금 다른데 하여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 보라는 겁니다. 크레테 에르리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직은 연민보다 더 강력한 치료약이다. 연민은 위안을 주지만 종종 속내를 감추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 정직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위대한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에 우리 한번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고 정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얼마나 귀한 이런 말씀이면 황금률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편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서로 토의해 보세요. 자, 우리 두 분이 서로 함께 있다면 한번 솔직해 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방 감정, 상대방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한번 프랙티스도 한번 해보시는 거고, 또 솔직하라고 하니까 잔인한 정직함으로 상대방을, 나는 정직하지 않고 상대방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질문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인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있다면 무엇일까? 솔직히 남편은 부인에게 나의 부인이 나를 이렇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거꾸로 여성은 항상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이렇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거를 솔직히 표현 못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싸움만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우리 서로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혼자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 지금 혼자 계시면 인간관계에 문제를 안고 있는 누군가와 내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아니, 그 사람하고 내가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감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편견과 자기만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자기 안경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 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화내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은 자기 주관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너무 비난할 수도 있죠.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거룩한 성도, 세인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눈을 가지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를 살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아왔는지, 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는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비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바울 사도처럼, 사도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위대하고 당당하며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질문의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